북한이 오늘 오전 또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오후에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호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북한의 무력 도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말 ICBM이 맞는가? 또 미국의 반응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연결해 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CBM 맞나요?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요? 보통 이제 ICBM을 이제 사거리 5,500km 이상을 ICBM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북한이 쏜 그 화성 14형 미사일을 보면은 그 최고 정점 고도가 2,802km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정점 고도가 보통 그 미사일 비행거리의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곱하기 3을 하면 8,400km가 나오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뭐 정확한 내용들은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일단 뭐 ICBM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800km면은 대기권 바깥입니까? 여전히 대기권 아닙니까? 한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대기권이 보통 100km 안팎이니까요. 예, 거의 뭐 예. 성층권을 뚫고 굉장히 이제 우주 높은 고도로까지 올라갔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이제 완벽히 됐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나요? 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재진입 과정에서 미사일 탄두가 폭파했다라는 보고는 없고, 네. 북한이 이제 그 낙하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작년부터 실험을 했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도 진일보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그러면 가장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는 것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또 특히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항상 그 우리가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실험한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북한 본인들이 핵 억제력의 완성은 ICBM 보유에 있다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그 개발과 시험 발사 준비는 계속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북한은 뭐 트럼프 행정부나 문재인 정부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더불어서 이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앞에 올바른 조건 하에라는 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한미 양국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예. 그런데 한미 양국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갈 길 그대로 가서 ICBM까지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이 진짜 원하는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이 이제 김정일 시대 북한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예. 김정일 시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이제 대미 협상용으로 삼은 성격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한 생존 또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정은은 북미 간 대화를 별로 바라지 않나요? 바라고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는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뭐 이제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나 또 평화 체제 구축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다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단 ICBM 보유까지 확보를 한 다음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미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 강국이고 미사일 강국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하려면 해라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양자택일을 선택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화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거부를 해왔지만 계속 거부하는 그 결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강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를 감수할 것이냐 양자택일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이제 남북 관계를 풀고 남북 대화를 재개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미국 트럼프 정부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어렵사리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 뭐 이런 합의까지를 끌어냈는데 ICBM 발사까지 성공했다면 미국은 더 냉담해질 것이고 이게 참 곤란해진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있는데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이제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기론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북한이 그런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기보다는 또다시 ICBM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더욱더 좀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특히나 자기네 군사력 강화, 평화헌법 개정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흐름에 더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일본이 이제 미국과 함께 미사일 방어 체제, 최근에는 이제 해변의 이지스라 불리는 신형 미사일 디펜스 도입 계획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한편 유사시 이른바 적기지 공격 계획 또 그런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어떤 요구들이 일본 내에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이 직접적인 무력 대응에 나설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에 대한 공격할 의도가 없다라고 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무력 사용을 통해서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중국을 통해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 대통령 이제 G20 정상회담차 독일을 이제 곧 방문합니다. 거기서 남북 관계에 대한 포괄적 구상을 발표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미 양국이 여전히 이제 조건부 대화론, 조건부 협상론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 이런 한미 양국이 조건부 대화에 집착할수록 북한은 그 조건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한미 양국이 김정은의 어떤 전략적 셈법을 바꾸는 방식이 지금까지 조건부 대화론 또 대북 제재 압박과 강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조건 없는 대화에 임하는 것이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조건 없는 대화라고 하는 심사숙고 그걸 만약 우리가 해서 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미국이 그걸 동의해 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도 선택지가 극히 지금 협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략적 인내 실패로부터의 결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한미 양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북 협상에 임하는 그런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야만 미국한테도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네트워크 저는 GH입니다. 힘드시죠? 그냥 어떻게 국정농단 재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다 몰랐다. 나는 모르고 그쪽으로 가고 계신 거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비선 실세의 존재도?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다 꾸며낸 일입니다. 혼자? 예.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걸 다 꾸며낼 수 있었을까? 없을 것 같죠? 있더라고요. 혼자 해버릇 하다 보면은 그거를. 그때 농단질 한 게 막 밝혀질 무렵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 구명 메시지 받으셨죠? 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괴롭힌 게 아니라 정말 실망입니다. 에? 우리 이 후보 MB님 정말 실망입니다. 혹시 지금 누구 따라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왠지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아무튼. 얼굴 보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보고 얘기해야지. 봐봐, 나 좀 보면서 얘기해. 왜, 봐. 봤어요. 보니까, 어때? 정말 실망입니다. 진짜. 내 스타일도 아니고. 웬일? 누구는 스타일 맞는 줄 아나? 제가 보고 싶은 건 오로지 국민입니다. 국민만 보고 갈 것입니다. 그게 쉽진 않을 거예요. 왜요? 등을 돌려가지고. 등 돌려. 보낼 때 봤으면 좋아할 걸. 지금 국민들이 등을 돌려가지고 등밖에 안 보여 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판단 끝났잖아 지난 겨울에. 그건 좀 내 말 들어. 내 말이 맞아.
MB님 말을 들으라고요. 응.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응? 듣지 않겠습니다. 저랑 지금 싸우시자는 거예요? 그거는 내 거예요. 내 유행어. 니가 내거 어딨어? 지금 남의 거 엄청 하고 계시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다 제 겁니다. 엄마야? 어이구. 누가 봐도 딱 누구 말하는지 알겠는데. 아닙니다. 원래 다 제 겁니다. 이게 뭐 있는데, 뭐. 예, 그거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가 뭘 했는지 다 나옵니다. 와, 이거 봐. 연타로 쓰네? 유체이탈. 그거 어떡할 거야? 솔직히 유체이탈은 우리 공동명의로 해. 같이 쓰는 거잖아, 그거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 같진 않습니다. MB님과 저의 다른 점은 세 가지입니다. 뭐야? 첫째, 내 유체 이탈이 더 멋있다. 엄마? 둘째, 내게 더 창조적이다. 셋째, 내게 더 우주적이다. 내게 더 비싸. 22조? 아이, 왜 그래? 그건 싸구려고. 하긴 200조면 몰라도. 그리고 내게 더 자연스러워. 남의 탓할 때 써먹기 훨씬 더 좋은 스타일이고. 그리고, 내 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고. 응? MB님의 유체 이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그만해라, 진짜. 아, 진짜.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 뭐래? 어디에 고맙습니다, 야. 아, 진짜 표 너무난다, 진짜.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뭐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아유, 생각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할 소리입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순실이의 단독 범행입니다. 아이쿠나야, 저런.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 재판 때도 여전히 다 몰랐다. 다 아니다. 나랑은 상관없다. 상황 자체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은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예의주시. 그 앞으로의 거치는. 제 거치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여태껏 진짜 GH님은 그래 수많은 일이 터졌었는데 국민들한테 사과 한 번 변변하게 한 적이 없으시네. 사과는 국광입니다. 난 부사. 부사도 좋지요. 홍옥. 골든 딜리셔스. 좋지. 사과 얘기 이제 됐지요? 에이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한번 해줘 사과를. 풋사과. 사과 중에 사과죠. 야 말장난 많이 늦었어. 에이, 전엔 더 잘했지요. 말장난. 대기업이랑도 하고 말 갖고서 또 여러 가지 장난을. 아니, 졌다 내가 그 말에. 졌다. 아유. MB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미 들으셨나봐. 아유, 원래 나도 다 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요즘 저 뉴스는 보세요? 뉴스 끊었는데 그래도 알 건 알지요. 대선 개입 증거 조작 사건부터. 우리 역사에 사실 정치 공작 정치의 사례들이 참 많긴 하죠. 그건 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들은 바 없고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혹시 한 번쯤 경험이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나아가시고. 안 들어가요? 끝났어. 난 난 가야 돼. 시간이. 들어가 식사하셔. 그럼 문은 어떻게 열어요? 여기 벨 누르면 되나? 벨 눌러봐. 노래가 나올 거야. 그 밖에서 장치가. 이게 새장치구나. 새장치. 몰랐네. 새장치가 참 좋습니다. 우리 새장치를 해야 돼. 그게 새장치야. 예. 눌러봐. 그건 바깥입니까? 여전히 대기권 아닙니까? 한참 위로 올라가는 거죠. 대기권이 보통 100km 안팎이니까요. 거의 성층권을 뚫고 굉장히 이제 우주 높은 고도로까지 올라갔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이제 완벽히 됐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나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재진입 과정에서 미사일 탄두가 폭파했다라는 보고는 없고, 북한이 이제 그 낙하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실험을 했던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도 진일보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쏜 미사일 가운데 그러면 가장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는 것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또 특히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항상 우리가 미국 본토까지 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실험한 의미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한미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북한 본인들이 핵 억제적인 완성은 ICBM 보유에 있다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또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오후에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4호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자,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루어진 북한의 무력 도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말 ICBM이 맞는가? 또 미국의 반응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지는데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연결해 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CBM 맞나요?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는요? 보통 이제 ICBM을 이제 사거리 5,500km 이상을 ICBM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북한이 쏜 그 화성 14형 미사일을 보면은 그 최고 정점 고도가 2,802km까지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정점 고도가 보통 그 미사일 비행거리의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곱하기 3을 하면 8,400km가 나오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뭐 정확한 내용들은 좀 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예. 일단 뭐 ICBM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800km면은 대기권부보다는 좀 더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래도 어렵사리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겠다 뭐 이런 합의까지를 끌어냈는데 ICBM 발사까지 성공했다면 미국은 더 냉담해질 것이고 이게 참 그럼 곤란해진 거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있는데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뭐 인도적 지원이나 이제 뭐 평창 올림픽 참가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북한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기론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북한이 뭐 그런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호응하기보다는 또다시 ICBM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더욱더 좀 어려운 상황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도 지금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특히나 자기네 군사력 강화, 뭐 평화헌법 개정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그 흐름에 더 힘을 받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그 개발과 시험 발사 준비는 계속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북한은 뭐 트럼프 행정부나 문재인 정부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도 적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또 추가적인 조치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더불어서 이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앞에 올바른 조건 하에라는 또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전에 한미 양국 정부의 정책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은 것이죠. 예. 그런데 한미 양국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갈 길 그대로 가서 ICBM까지 이제 성공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북한이 진짜 원하는 미국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 부분이 이제 김정일 시대 북한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예. 김정일 시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이제 대미 협상용으로 삼은 성격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은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핵과 미사일을 통한 생존 또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정은은 북미 간 대화를 별로 바라지 않나요? 바라고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제시하는 조건 하에서는 대화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뭐 이제 근본적인 관계 개선이나 또 평화 체제 구축 이런 부분과 인해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다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일단 ICBM 보유까지 확보를 한 다음에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대미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핵 강국이고 미사일 강국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하려면 해라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양자택일을 선택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제시한 여러 가지 대화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거부를 해왔지만 계속 거부하는 그 결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강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대화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핵 억제력 강화를 감수할 것이냐 양자택일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나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 이제 남북 관계를 풀고 남북 대화를 재개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미국 트럼프